안녕하세요. 채널블루입니다. 오늘은 그 동사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동사의 법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사의 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난해하게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동사의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명을 해내지 못한다고 할까요?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동사의 법을 이해하는 것은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 동사의 법을 흔히 그 영어로 말할 때는 mood라거나 mode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법이라고 그래서 어떤 법률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mood라거나 mode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 이유는요. mood는 그 어떤 분위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mode라는 표현은 그 요즘 우리도 많이 그 표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친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 뭐 우리 만나서 뭐 커피라도 한잔 할래?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는 그렇게 답장을 하죠. 취침 모드. 나는 지금 취침 모드에 들어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취침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상태에 돌입을 했다는 거죠. 잠을 자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그 모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하는데요. 그 요즘에는 그 게임에서도 많이 그 모드를 사용을 하죠. 여러 가지 모드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모드라는 것은 어느 상태에서 어느 상태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드라는 말하고 모드라는 말하고는, 그 무드는 그 어떤 분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드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전환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드, 법이라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할 때는 무드라는 그 어휘보다는 모드라는 단어를 더 선호를 하죠. 그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동사의 법이라는 것은 왜 구분을 하느냐? 이 모드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나타내는 모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모드가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표현은 예를 들면은요. There is a little lamb in the wood라고 하면은 저 숲에는 작은 양이 한 마리 있다라고 하죠. 이때의 is는 There is a little lamb, 작은 양이 한 마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사실인 표현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저 숲에는 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직접 봐서 알고 있거나 했을 때 There is a little lamb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장상의 표현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There would be a little lamb in the wood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두 문장의 차이는요, 사실과 생각의 차이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목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상의 그 의미에서, 공간적인 그 의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의 그 사실과 비교되는 또 다른 하나의 그 표현 방법이 생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법의 구분이죠. 이것을 흔히 뭐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가정법하고 직설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요. 문장에 대한 문장을 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에 대한 서술이냐,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방법이냐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서술을 한다고 하면은 서실법이란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뭐 생각을 나타내는 서술을 한다, 진술을 한다 하는 문장에 대해서는 서상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그 가정법이라는 그 용어를 굳이 배제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가정이라는 거는 그거죠. 지금 세 개의 문장을 예를 들 건데요. 하나는 원형동사가, 비동사의 원형동사가 사용된 문장이고요. 하나는 비동사의 서실법 동사가 사용된 문장입니다. 이것을 구분을 해보면은 서실법하고 서상법으로 구분을 해서 각 법이 시제의 형태를 갖죠. 그러니까 서실법 현재형이 있고, 서상법도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습니다. 동사는 시제의 형태를 갖죠. 영어에서는 시제의 형태를 갖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실법 동사와 서상법 동사, 그리고 조동사가 시제의 형태를 갖죠. 우선 문장을 예를 들어서 보면요. If I were a bird 라는 문장이 있고, If it be rain이 있고요. 그리고 If it is rain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미리 알고,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if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동사의 법과 시제의 형태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if가 가정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세 문장이 의미하는 게 같아지죠. 똑같죠. 만일 내가 새가 된다면,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만일 내일 비가 또 비가 오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동사의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were가 사용이 됐고요. 하나는 원형 동사인 be가 사용이 됐고, 하나는 서실법 동사인 is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게 다릅니다. If I were a bird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가정을 나타내죠. if의 어떤 가정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죠. if는 원래 조건을 나타내는 거죠.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고, 가정의 뜻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If I were a bird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그 현실에서 나는 새가 아니죠. 나는 새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새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가정이죠. 그러면은 if it be fine tomorrow 라는 문장은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내일은 if it be rain이네요. 뭐 rain이든 fine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비동사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일은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이것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비동사 원형이 사용된 문장하고요, 비동사의 과거형 were가 사용된 문장의 차이는, 의미상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죠.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냐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상법 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는 가능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내가 내일 비가 온다면은 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if I were a bird라고 하면은 내가 새라면은 이것은 될 수도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죠. 그것을 어떤 상정을 하는 의미에서 이때는 원형 동사의 과거형으로서 were를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서상법의 시제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서상법과 비교되는 서실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If it is rain tomorrow 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서실법의 현재형이죠. 이때는 무슨 의미가 되냐? 내일 비가 오는 것이 사실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내일 비가 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은 비가 옵니다. 실제로 비가 와요. 그러면은 나는 너에게 가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 비가 오면 너에게 가겠다라는 말은 하늘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죠. 그러면은 너에게 가겠다고 하면은 나는 그 비를 맞으면서 너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비를 맞으면서 가겠다라는 말은 비가 와도 가겠다는 거죠. 뭐 이런 표현을 흔히 강조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굳이 강조용법이라고 뭐 그렇게 알아도 좋은데 그 과정을 제대로 알고서 이것이 어떻게 강조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가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쉬운 영어만 찾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서상법과 서실법에 대해서 좀 더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서상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어떤 진술, 서술 양식이라고 했는데 우선 우리 생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영어에서 표현되는 그 모든 그 진술이요, 서술은 이 두 가지를 떠나서 존재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그 가정법을 서브정티브 모드라고 하는데 그 외국 학자들은 그 서브정티브 모드를 싱킹 모드라거나 소트 모드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하고는 거리가 멀죠. 가정이라는 것은 그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거를 상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가 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죠.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건 사실이 되는데 사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가정법이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체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많죠. 종류가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하기도 하죠. 뭐 숲이 있다 그러면은 아, 저곳에는 산삼이 있을 거야. 이건 가정이 아니라 예상이거나 예측이죠. 그리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사람이 뭐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가면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일 거야. 추측을 하기도 하죠. 그거는 사실하고는 구분이 되죠. 그 사람이 뭐 옷을 그렇게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꼭 가난하다거나 그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뭐 가난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추측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신의 그 생각에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도 하고요. 어떤 그 현상들을 보고서는 아, 이것은 안 좋은 징조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뭐 까마귀가 운다. 그러면은 이것은 안 좋은 징조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죠.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뭔가를 희망하기도 하죠. 아,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뭐가 될 거야. 이때는 그러죠. 나는 뭐가 되겠어. 나는 무엇이 되겠다. I will be. 뭐 예를 들어서 선생이 되겠다 그러면 I'll be a teacher 라고 하고요. 아, 난 선생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I would be a teacher가 되죠. 이것이 조동사의 시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요. 시제라는 것. 법과 시제는 동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데 법은 뭐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시제라고 해서 이것을 시간이란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사의 시제는요. 서실법과 서상법에도 시제가 있지만은 조동사에도 시제가 있죠. 조동사의 시제는 그거죠. 나는 무엇이 되겠다 라고 할 때는 현재형이죠. I will be a teacher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이 되려고 한다. I would be a teacher가 되면은 이때는 나는 무엇이 되겠다라는 그 어떤 판단의 정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거는 전혀 시간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판단의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라는 표현과 나는 무엇을 할 것 같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이 조동사의 시제가 갖는 의미죠. 물론 시제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얼마든지 다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시제하고 법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요. 영어가 전혀 어려울 게 없고 감히 그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면은 원어민 못지않게 영어를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는 교육이라든가 학습을 통해서 어떤 이성작용을 통해서 발전을 시키는 거고요. 뭐 본토인들, 영어를 쓰는 본토인들은 이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습득을 하는 거죠. 그 둘의 차이는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뭐 학습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들 못지않게 영어를 구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지 전제가 뭐냐면은 기존의 문법 지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전제입니다.